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토요 콘텐츠, 오늘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수두증 함께 살펴봅니다. 수두증의 새로운 치료 경로 논문을 통해서 보는 사암침법 대장정격증 수두증. 오늘 내용은 연초에 치매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 소개되어 0938 회차 시청자 요청 주제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 0939 회차 중풍과 치매 예방 및 사암침 치료법, 이 두 콘텐츠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 시청하신 후에 꼭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두증 치료 메커니즘과 우리나라에서 연초에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 치매 예방 및 치료법과 메커니즘이 같아요. 수두증이란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 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뇌실에 정상적인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모습. 그런데 수두증은요, 뇌실에 지주막하에 뇌 척수액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의 압력이 증가돼서 뇌가 커져요. 반면에 뇌의 실질 조직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갖가지 난치성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수두증은 뇌강의 체액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수두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물을 의미하는 하이드로와 머리를 의미하는 세팔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두증을 가리켜 하이드로세팔로스라고 합니다. 수두증은 뇌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뇌 척수액입니다. 즉 뇌에 물이 찼다. 그 물은 뇌 척수액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매시간 약 10에서 20cc의 뇌 척수액이 생성됩니다. 이 액체는 뇌의 완충 장벽을 제공합니다. 뇌 척수액은 또한 뇌의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뇌 척수액 순환이 변경되면 뇌 척수액이 축적되면서 심실이 확대됩니다. 이 경우 뇌의 압력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두증의 증상, 두통과 메스꺼움은 성인 발병 수두증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이 질환의 다른 징후로는 눈에 초점 맞추기 어려움, 불안정한 걷기, 다리 근육 약화, 갑작스러운 넘어짐, 마치 발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앞으로 걸을 수 없는 특유의 증상이 있습니다.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수두증 환자는 정신활동 감소를 나타내며 이는 위축된 행동, 무기력, 무관심, 기억장애 및 언어 문제로 나타납니다. 요실금과 장실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감각기능, 인지능력의 상실과 관련된 치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들의 수두증이 이게 심각해요. 영유아의 수두증. 소아 환자의 경우 수두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과민성 증가, 만성 두통, 학습장애, 시각장애, 더 진행된 경우 심각한 정신지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장 발육이 더딘 것은 물론이고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에 뇌 척수액 배출 시스템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후천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질환에 노출되어서 수두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의 압력이 차니까 이때 서의적으로는 가장 많이 시료하는 요법이 뇌실 션트 요법입니다. 이 그림처럼 뇌에 카데타를 삽입을 하고 그리고 삽관, 관을, 동관을 연결하는데 우심방으로, 이걸 가리켜 뇌실 심방 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삽입된 카데타를 통해서, 동관을 통해서 복막으로 배출하기도 하고요. 성인들의 경우는 방광으로 배출하기도 해요. 물론 유소아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방광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소아들은 계속 자라잖아. 그러면 성장하는 몸의 체형에 맞춰서 그것이 점점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삽입된 카데타나 동관을 빼내고 다시 삽입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요. 카데타 삽관, 뇌실 심방, 뇌실 복강, 뇌실 방광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은 서의적인 치료 절대 받지 마, 아니에요.
필요할 땐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논문에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았다. 림프관은 조직 항상성에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조직 실질에 존재하며 과잉체액, 세포, 항원, 영양소 및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도관 역할을 합니다. 뇌림프계의 뇌청소 시스템, 뇌에는 이와 같이 림파틱 시스템이 있어요. 수두증은 뇌의 뇌척수액이 꽉 찬 거잖아요. 그걸 적절히 배출시킬 수 있는 림파틱 시스템의 그 메커니즘을 정상화시켜준다면 이게 수두증 치료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림프 배수 시스템에 대한 현재 지식과 신경 교정 관리에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림파틱 시스템, 뇌의 림프 시스템이 뇌 척수액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니, 쌓였더라도 배출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새로운 경로. 그런데 수두증 역시 그러하다. 영유아 소년 수두증은 뇌수막 림프 배수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래요. 선천적으로 또는 어렸을 때 어떠한 질환에 노출이 되어서. 성인들의 경우는 치매와 마찬가지로 뇌의 림프 시스템의 배수력이 노화로 약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논문에선 뇌 림프 배수력 증폭 및 대체 림프관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면 어떨까 하는 논문이에요. CNS 질환에서 신경염증에 의한 림프관 생성, 혈관 신생은 기존 혈관계에서 혈관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궁 즉 배아 상태에서 시작하여 노년기까지 계속되어 건강과 질병 모두에서 일생 동안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림프관 신생, 림프관 신생 즉 기존 혈관에서 림프관이 성장하는 것은 림프 성장의 주요 방식입니다. 림프관 형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은 15년 전, 즉 이 논문이 발표되기 15년 전에 림프관 형성 성장인자 및 수용체가 발견된 이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암세포가 폐에서 처음에 생겼는데 이것이 간으로 전이 됐어요. 그러면 간의 실질 조직과 폐에서 이사간 그 암세포는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착성이 되어서 그곳에 안착을 합니까? 그렇죠. 간과 자기 몸 사이에 먼저 가교를 만든 다음 본드로 딱 붙인 다음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것은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인 신생혈관 시스템을 암세포들이 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이놈들이. 예를 들자면 심각한 상해 사고로 신체 근육 조직이 움푹 패였어요. 찢어졌어요. 또는 어느 부분이 잘렸어요. 그러면 못의 미세혈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대충 꿰매도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서 이어져요. 그 작용은 원래 배아 상태부터 노년기까지 계속되는 정상적인 혈관 신생 작용에 의한 것. 마찬가지로 림파틱 시스템, 림프관 신생작용도 있다. 암세포는 인체 정상적인 림프관 성장 및 신생 시스템을 활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진화시켰는데 이 그림은 기존 림프관로, 그 도관에 신생 림프관을 만들어요. 정상적인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절에는 면역세포들이 포진해 있어서 암세포가 지나갈 때 캐치해서 림프절에서 처리하잖아요.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그 림프절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또 암세포가 진화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긴 했지만 노벨상 수상 논문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놈들은 회피 능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림프관을 건설도 하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림프관이니까 거기엔 면역세포들이 별로 없어. 아니 없기도 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수막 림프관에 의한 림프관 생성, 림프관 신생은
질병의 조건에서 더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사고 등으로 인한 림프관 손상 시 또는 수두증, 치매 등의 림프 배수력이 약할 때, 그래서 림프 배수관이 제대로 배수를 못해요. 그럴 때, 그리고 영유아 성장 과정에서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의 수막 림프관 시스템이 붕괴됐어. 그럴 때 그러한 질병 조건에서 우리 몸은 생존 방식으로 새로운 림프관을 생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 역시 진화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수두증의 근본적인 치료법, 이 논문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림프 신생작용이 약하거나 또는 반응하지 않으면 수두증, 치매 등의 CNS 질환이 악화된다. 결론,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CNS 질환, 수두증 포함해서 수막 림프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뇌막 림프관을 조절하여 CNS 질환 치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약속은 이러한 관심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초에 발표한 뇌처지에 발표한 논문, 즉 치매 치료 새로운 경로를 찾았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논문은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뇌에 신생 림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 물론 아직 그 약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요, 이 논문 연구진들은 어쩌면 사암도인 친구 교교를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암사께서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하구와 모태부적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를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당신의 새 동생들과 장조카가 당신이 앓고 있는 병과 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당신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병인가? 연구 끝에 이거 림파틱 시스템의 결함이었구나. 대장 정격증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기 하구와 모태부족과의 이 내용은 림프종, 림프암의 증후와 정확히 일치해요. 사암침법은 본의 아니게 암치료법 규명에 있었던 겁니다. CNS 질환에서 신경염증 수두증에 의한 림프관 생성, 대장 정격을 적용하면 림프 배수 및 면역 항상성 유지력이 증폭돼요.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의 연구진들이 말한 새로운 신생 림프관 생성을 통해서 뇌의 척수액을 배수시킨다. 상당한 진전이 있대요. 동물 연구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그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장 정격 쓰는 것이 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그 취지와 같아. 림프관 신생요법, 과학자들이 현재 연구 중인 이 연구 과제는 결국 신생혈관, 그래서 림파틱 시스템의 정상화에 있다. 수두증의 대장 정격 적용은 이 연구자들의 논문 취지와 같다. 그러니까 사암도인을 믿고 써보세요. 사암도인은 임상으로 증명했잖아요. 수두증의 어린이들은 2파이의 1T짜리 써야 돼요. 2파이의 1T. 어린이들은 둘레 2파이, 두께 1T짜리를 써야 됩니다. 성인들은 3파이의 1T 쓰지만 자막 나갑니다.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한 규격의 자석, 동네 자석상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